태평양 전쟁의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9월과 10월에 걸쳐 미국, 호주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지는 솔로몬의 서쪽 동부 뉴기니에서의 전투 경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을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동쪽의 솔로몬 제도에서는 미군이 주로 지상군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고, 솔로몬의 서쪽의 동부 뉴기니에서는 미군과 호주군이 함께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군이 동부 뉴기니에서 후방 기지로 쓰고 있는 곳들은 전부 1942년 중반부터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해 점령한 지역들인데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자 일본군은 이제 동부 뉴기니에서 내륙을 전부 잃고 사실상 북쪽 해안 지역에 몰릴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까지 전부 점령된다면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그리고 필리핀까지 가는 길이 전부 뚫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얼마 전에 전해드린 일본의 절대 국방권을 보면 솔로몬 제도를 포함해 동부 뉴기니 등 솔로몬의 인근이 전부 빠져 있는데요.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와 이를 일본과 연결시켜주는 필리핀, 이 지역의 방비를 철저히 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야말로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군의 전략이 과연 막강한 연합군에게 통할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그 진행 과정을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많이 보신 후원반도와 동부 뉴기니 북쪽 지역의 상황인데요. 호주군 7사단이 카이아핏을 점령하고 이제 라무 계곡 지역으로 접어들어 라무강과 구삽강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일본군 24단 1개 여단 병력의 나카이 지대는 둔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3년 10월 2일 호주군 9사단 20여단 병력이 핀슈아펜 북쪽에 상륙합니다. 호주군은 이렇게 레이 점령 후 마당을 향하는 서쪽 지역은 7사단이, 핀슈아펜을 향하는 동쪽 지역은 9사단이 맡아서 작전 지역을 나눴는데요. 9월 중순 호주군이 레이를 점령할 때의 상황을 보시면 7사단이 서쪽에서 9사단은 동쪽에서 레이에 접근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9사단 진격이 빨랐으나 분부강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7사단 병력이 레이에 가장 먼저 들어가 점령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동부 뉴기니 전선을 다룰 때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군 9사단은 호주 해외 원정군인 세컨드 AIF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대였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호주 본토 수비를 위해 남태평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당시 영국 제8군 사령관 버나드 몽고메리 대장은 용맹한 호주 9사단이 없었다면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를 연합군이 못 이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 내에서 이미 명성이 높았던 9사단에 비해 7사단은 사실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건 7사단이 못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중동의 이라크 지역에는 이라크 왕국이 있었는데 이라크 민족주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당시 정부를 전복시키고 실권을 잡았습니다. 이라크는 1차 대전 이후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고 이라크 왕국 시절에도 영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는데요. 이라크 민족주의 세력은 이런 영국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고 이미 유럽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이라크는 북아프리카 전선과도 가까워서 영국은 이라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결국 영국이 병력을 파견해 1941년 5월 영국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이라크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이라크 서쪽에 시리아와 레바논을 독일 괴뢰국인 비시 프랑스가 통치 중이었고 영국 이라크 전쟁 당시 독일 항공기가 시리아의 비행장을 통해 영국군을 공습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라크에 주둔 중이던 병력으로 시리아와 레바논도 장악했습니다. 이 시리아 레바논 작전에서 영국 편에서 싸웠던 호주군이 바로 7사단이었습니다. 호주 7사단은 여기서 용맹히 싸워서 제 몫을 다했지만 영국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레바논 작전이 워낙 2차 대전사에서 알려져 있지 않아서 호주 7사단은 더 사일런트 세븐스, 즉 침묵의 7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7사단으로서는 열심히 안 싸운 것도 아니어서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건데요. 레이 전투에 이어 마캄, 라무 계곡 전투를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컨드 AIF의 다른 사단 중 하나인 6사단은 코코다 트랙 부나고나 전투와 살라마와 지역 전투를 거쳐 현재 휴식 중이고, 마지막 8사단은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할 때 사단 전체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다시 마캄 라무 계곡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카야핏에 공수된 7사단 21여단은 이미 구삽강과 라무강이 합치는 지점까지 북상했습니다. 이 사진은 21여단 27대대가 라무 계곡 지역을 따라 전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 멀리 산지가 보이고 호주군이 전진하는 지역은 평야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군은 정찰대로부터 이 지역의 2개 마을이 이미 적어도 9월 28일부터 비어 있었고 일본군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21여단에 앞서 움직이던 호주군 제7독립중대는 이 지역 인근에서 소수의 일본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RD 와츠라는 이름을 가진 제7독립중대 소대장이 전장에서 일본도를 노획해 일본군 병사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과 3일 호주군은 25여단이 인근 지역으로 전진하기를 기다리면서 정찰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일부 호주군 병사들은 구삽강과 라무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1943년 10월 4일 7사단 21여단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4일 오후 2시 호주군 선발대가 완푼이라는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역시 일본군은 없었고 마을은 버려진 후였습니다. 호주군은 10월 4일 오후까지 순조롭게 전진을 계속했지만 날은 더웠고 보급상의 착오로 물이 전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군은 근처에서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호주군이 점령한 완푼에서 조금 올라가면 코람, 거기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목적지인 둔푸가 나오는데요. 전진할수록 이제 일본군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했고 호주군은 조심하면서 식수를 근처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지도는 둔푸에 인접한 동쪽 지역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이 호주군 21여단 14대대가 장악한 완푼인데 호주군이 물을 찾아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전방에 바나나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농장 근처에 마실 물이 있으리라 생각한 호주군 중대가 계속 다가갔는데 농장에서 약 120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갑자기 농장 쪽에서 기관총과 소총 탄환이 쏟아졌고 14대대 랠프 호너 대대장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호너 대대장은 약 200m를 기어서 돌아와 풀숲에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부상당한 대대장을 추격해 쿠나이 풀숲에 사격을 가했고 호너 대대장은 또다시 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4시 반 호너 대대장과 부상을 입은 또 한 명의 병사를 호주군이 발견했고 무전기를 통해 호너 대대장은 2개 중대로 바나나 농장을 공격할 것과 후방에서 차량을 통해 식수를 전방으로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군은 계속 호주군 쪽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오후 5시를 넘어가면서 나머지 14대대 병력이 바나나 농장의 일본군에 맹공을 가했습니다. 호너 대대장은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무전기를 통해 대대를 지휘했고 오후 6시가 넘어 호주군은 결국 바나나 농장의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사단 21여단 14대대는 이 전투에서 7명이 부상당한 반면 일본군 26명을 사살하고 1명의 포로를 잡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랠프는 이 사람 미들네임이고 원래 이름은 H로 시작하는데 H가 히아신스의 약자입니다. 히아신스는 이렇게 생긴 꽃 이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자 이름을 무슨 장미, 국화 이렇게 지은 건데 이건 꽃 명칭으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가톨릭 성인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도 히아신스는 꽃 이름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히아신스는 H로 줄여버리고 미들네임을 사용해 랠프 호너로 불린 것으로 보입니다. (21여단) 14대대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21여단 16대대는 둔푸를 향해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16대대는 10월 4일 오전 8시 15분에 출발해 일본군과 전투 없이 계속 행군합니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무렵 16대대는 둔푸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둔푸에서 호주군은 일본군이 급히 버리고 간 식량과 탄약 등을 노획했습니다. 라무강 인근에서 호주군은 원주민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나카이 지대가 사기가 매우 낮고 병사들의 건강 상태도 안 좋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본군은 식량이 모자라 이미 제한 배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둔푸가 위치한 라무강 인근 계곡은 식량을 현지 조달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24단 근거지였던 마당에서 남쪽의 보가짐까지는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정비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마당과 가까워질수록 보급도 더 쉬워질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전력이 호주군보다 뒤지는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내륙 깊숙한 평야지대에서 붙으면 일본군은 승산이 거의 없었고 전선을 뒤로 물려 보가짐으로 이어지는 산지에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면 후방에 마당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수비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 일본군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호주군의 둔푸 점령 하루나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 회에서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이 21여 단장에게 10월 4일까지 둔푸를 점령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호주군은 사단장의 계획에 맞춰 둔푸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둔푸에서 일본군이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점령은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호주군 제6독립중대가 카이아핏을 신속 점령해서 일본군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가짐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정도 어느 정도 넓은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일본군 24단이 피니스테르 산맥을 뚫고 라무 계곡 지대까지 도로를 개통해서 레이까지 보급선이 이어지게 하려다 포기한 흔적이었습니다. 레이까지 바다로 수송을 하는 건 연합군의 제공권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완성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일본군은 이제 이 루트를 통해 호주군이 마당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수비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 동부 뉴기니에서 주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호주군은 핀슈아펜 북쪽 해안에 상륙했고 곧이어 핀슈아펜을 점령한 뒤 보강된 일본군 24단 병력과 대치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계속 24단의 나머지 병력을 핀슈아펜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군 24단은 핀슈아펜 인근 세틀버그라는 곳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호주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호주군도 이곳에 추가 병력을 서둘러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 뉴기니에서 북쪽 해안을 빼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전장인 핀슈아펜에서 일본군 24단과 연합군 간의 사활을 건 전투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